안녕하세요. 프랑스 아로마 테라피 아로마톨로 강연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프랑스 아로마 테라피에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는 아로마 테라피라는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로마 테라피 하면 대부분 책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로마, 향기, 테라피, 치료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많은 곳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고 해석하고 있지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저처럼 어떻게 향기로 모든 것이 치료될 수 있지? 라는 의문을 품어보신 분이 안 계신가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로마 테라피를 배우게 됐었을 때 한국에서 얘기하듯이 아로마 테라피가 향기 치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좋은 향기를 맡아서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우울감이 좀 해소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니까 잠도 잘 오는 것 같고 그날 컨디션 좋고 하는 감정적인 거나 정신적인 문제에서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납득이 되고 저도 그렇게 체험을 하고 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특별히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아로마 테라피를 배우다 보니까 아로마 테라피로 피부 문제도 해결을 하고 알러지도 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무거운 다리도 더 가볍게 할 수 있고 마사지를 했었을 때 서큘레이션 문제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그리고 관절, 통증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가 된다고 그렇게 배웠고 실제 저도 해보니까 정말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신적인 문제야 좋은 향기로 가능하다고 치는데 만약에 아로마 테라피가 향기로 치료될 수 있다 하면 도대체 이 향기가 무엇이길래 이게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정말 이 아로마라는 그 단어가 향기라는 것으로 국한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제 소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프랑스어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프랑스 서적을 읽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었고 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저는 프랑스 아로마 테라피 책을 사서 많이 공부를 했고 그리고 특히 초반에는 이 아로마 테라피 정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는 프랑스 용어이고 1930년경에 르네 모리스 가트포세라고 하는 프랑스 약사이며 화학자인 사람이 처음으로 이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를 자기 논문집과 책에서 사용을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가 그때 만들어진 게 정립이 돼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지요. 아로마 테라피를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해서 본인의 책에서 썼던 이 르네 모리스 가트포세가 아로마 테라피에 정말 전념하게 된 계기가 있죠. 사실 이 르네 모리스 가트포세가 연구소에서 어떤 폭발이 일었을 때 손에 화상을 입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라벤더를 사용해서 이 화상을 치료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자기는 이 화상이 너무나 심각해서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라벤더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효과를 보일 수 있지라고 해서 실제 이 사람이 그 이후로 이 아로마 테라피에 전념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도 여러분이 혹시 의아한 점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라벤더라는 향기를 가지고 정말 화상이 치료됐을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라벤더에 어떤 게 있기 때문에 화상이 치료됐겠지 단지 라벤더 향으로 치료가 됐을까요?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실제 그러면 이 향기가 대변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향기라고 하면 모든 향을 포함하고 있죠. 그 향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인공향을 포함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향수도 사실 많은 인공향을 포함하고 있고 우리가 제품에서 향이 들어가는 제품은 사실 자연향보다는 인공향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고 치면 만약에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향기 치료라고 하면 그런 어떤 모든 향들 이 모든 향이 포함을 해서 그래서 향기로 하는 치료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에서 사용하는 그 아로마라는 그 용어에 도대체 어떤 정확한 뜻이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아로마 테라피가 어떻게 치료가 되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설득력이 있죠.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아로마와 테라피 두 합성어 중에서 테라피는 치료라는 뜻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로마가 도대체 어떤 뜻을 정확하게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로마가 정말 너무나 재미있고 굉장히 놀랍게도 자, 두 가지 단어로 프랑스에서는 존재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아로마트라고 하고 두 번째 단어는 아홈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아로마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로마트는 어떤 아로마 식물에서부터 추출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향을 갖고 있고 방향성, 즉 향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로마트라는 이 단어는 향이 주인공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공이고 그 물질이 향을 갖고 향을 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인 아홈은 이 단어에서 보면 O에 알파벳 O에 보면 이렇게 삭감 모양이 있죠. 이거를 불어에서는 시르콩플렉스라고 하는데 이 삭감 모양이 있는 이 아홈 얘는 그냥 모든 향기를 통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안에는 우리가 뭐 인공향이든 자연향이든 할 것 없이 모든 향기를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피 아로마 향이 좋은 커피 이랬을 때도 자, 거기에는 커피 향이라는 그 향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이 아홈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르네 모리스 가트포세가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화상을 치료했었을 때 과연 이 두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의 아홈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실제 라벤더 향기로 치료를 했을까요? 아니면 아로마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포함하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갖고 있는 어떤 물질, 그런데 그 물질이 향을 발하기도 하는 그 물질, 즉 물질이 주인공인 이 아로마트라는 이 단어가 대변하는 이 물질로 했을까요? 자, 어느 정도 감이 오시지요? 맞습니다. 아로마 테라피에 있어서 이 아로마는 물질이 주인공인 아로마트에서 가져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 물질, 아로마 식물에서 추출되는 이 물질인데 그 물질이 향을 발하고 있죠. 그래서 단지 향기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로 치료하고 그 물질이, 그 성분이 향도 독특하게 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정의에 대해서 처음에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를 썼던 가트포세가 아로마 테라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쓴 책을 통해서 여러분께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지금 위에 보시지만 RM 르네 모리스 가트포세고, 자, 이분이 이 르네 모리스 가트포세가 아로마 테라피라는 타이틀로 쓴 책입니다. 그런데 부제목이 어떻게 돼 있냐고 하면 Les huiles essentielles hormones végétales, 에센셜 오일인데 식물 호르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향으로 치료한 게 아니라 식물 호르몬, 즉 식물이 분비하고 어떤 치료적인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 물질로 하는 테라피가 바로 아로마 테라피죠. 그래서 단지 향기 치료로 국한해 버리면 우리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향으로 다 치료해? 그 향이 뭔데?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아로마트라고 하면서 르네 모리스 가트포세가 사용하듯이 이렇게 식물 호르몬, 식물이 분비하는 이 물질, 그 물질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우리는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향기 나는 아로마 분자들로 하는 치료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분자, 그 물질이 굉장히 독특한 향, 고유의 향을 풍기기 때문에 향으로 대변되는 어떤 물질이지만 물질이 주인공이지 향이 주인공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오늘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아로마 테라피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 아로마 테라피의 정의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디렉션 자체가 달라지고 이래야지만 내가 아로마 테라피가 과학적으로 분석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들을 케모타입으로 분석하고 의대 약대에서 생약학으로 받아들여서 가르친다는 것이 그래야만 이해가 되거든요. 만약에 향기로 치료가 된다고 하면 향기로 그냥 치료가 돼? 이러다 보면 정말 굉장히 많은 혼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아로마트라는 이 물질은요 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아로마트라는 그 단어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 향기로 치료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설득이 가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로마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물질이 주인공이라는 걸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거는 또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 아로마 테라피는 아로마 식물로부터 추출되는 이 물질, 이 분자를 정말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케모타입, 자, 케모타입로 분류를 해서 어떤 케모타입이 어떤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론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프랑스에서는 메디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로마 테라피에서 채택하는 단어는 단지 향기라고 하는 어떤 총칭이 아니라 방향성 물질, 아로마 식물로부터 추출되는 어떤 물질인데 그것이 향으로 대변되지만 주인공은 향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아로마 테라피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 자체가 프랑스 용어지요. 자, 프랑스에서 얘기하는 아로마 테라피의 정확한 정의는 향기 나는 아로마 분자들로 하는 치료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용어를 제대로 알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정확한 정의에서부터 출발을 하셔서 정말 이 경이롭고도 심오하고 과학적으로도 분석되면서 정말 너무나 깊이 있는 이 아로마 테라피의 세계에 한 발 한 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깜짝 놀라실 것이고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께 정의해드리고 설명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한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정말 바라면서 오늘도 저희 샹다롬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로마 테라피 프랑세스 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erci. À bientôt.